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임할 때가 노아 때가 똑같다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사건에 예수님 임할 때 계시록 17장, 18장 사건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이 계시록 17장, 18장을 보완해주고 계시록 18장, 17장이 창세기 6장을 보완해줍니다. 왜요? 그 일이 똑같이 벌어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의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노아 때 온 세상이 물로 멸망받을 때에 하나님 볼 때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모든 세상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 딱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에게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뭐라신가 하면 뱀아,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여자 후손이 있는가 하면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뱀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직계 후손이 있다는 거라. 그 마귀 후손은 뭡니까, 여러분? 가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부모 빼고 자기 둘밖에 없습니다. 또 동생이 언제 낳은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밖에 없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 자기들밖에 없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형 가인이 아벨 쳐 죽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았대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했다고 하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가 죽였다고 말씀하는 거라. 그 가인의 정체는 뭡니까? 마귀의 후손입니다. 그럼 왜 마지막에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고 나쁠까요? 뱀의 후손이 정복합니다. 불보다 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했던 그것이 지금 벌어지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주에서는 신앙의 자유도 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법을 그냥 공포했습니다. 모든 교회, 목사, 모든 믿음 가진 자들이 동성애에 의해서 그런 억울한 일 당할 자를 권리 있다 해가지고 그 주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 연방법과 그리고 한 주의 이 법이 어떻게 충돌될지 두고 봐야 됩니다. 하다 지금 미국은 굉장합니다. 미국의 모든 법은 모든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하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자 아빠, 남자 엄마의 유전자 뽑아가지고 자식 만듭니다. 그 사람입니까? 인간입니까? 여자 아빠의 여자 엄마의 유전자 뽑아가지고 자식을 만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봇 공학과 생명공학을 합쳐가지고 사람 만듭니다. 사람이자 로봇이요, 로봇이자 사람입니다. 이 인간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생육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정면 대면하고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가족을 깨기를 원하는 그 자태가 온 세상 가운데 파헤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문화가 창궐합니다. 일본의 한 학자가 요즘 애들 전두엽을 연구를 했대요. 제가 얼마 전에 전두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두엽은 앞에 있는데 사고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일주일에 두 번, 한 번 할 때 1시간 이상씩 게임하거나 핸드폰 가지고 놀지. 거기 한 주에 2번 이상 되면
이게 시간 지나면 애들 전두엽이 굉장히 망가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마한다 그럽니다. 인은 뭔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이 어쩌면 이렇지만 우리 전두엽과 관계되는 인마와 관계되는 거거든요. 인마에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거든. 요즘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이 제일 미워하는 게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너가 단디 생각해보고 정리 한번 해보거라. 이거 애들이 전부 다 싫어한대요. 왜요? 전두엽이 파괴되니까 생각하고 사고하고 어떤 결론을 돌진할 수 있는 사고 기능이 없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뭐가 쓰는지 뭐가 악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사탄 문화가 이렇게 아이들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보니까 그 미국 FRB 앨런 의장이 연내에 미국 금리 인상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다 압니다. 6월달 내지 9월달에 인상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이 어떤지, 전 세계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보십니다. 세체인 때 검은 말에 놓으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일당이 밀 한 대 사면 끝인 거라. 지금 밀 한 대 5,000원 합니다. 지금 하루 일하면 기본 한 5만 원 받습니다. 노가다 파는 거 하면 한 8만 원까지 받습니다. 5만 원 받으면 10대 사고 노가 나면 16대입니까? 16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하이 인플레이션 하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입니다. 그럼 하루 일당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쓰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경제상에서는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라. 언제? 세진장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필리핀은 삼중고입니다. 한국 선생님과 필리핀 선생님 비교해 보면 월급 차이가 10배 더 납니다. 심지어 20배 더 납니다. 20배. 필리핀에서 한국 초콜릿이지. 그 초콜릿 하나 먹는데 그 한 800원 줘야 됩니다. 800원. 그게 한국 오면 1,000원 하거든요. 마트는 800원 나랍니다. 그러면 월급을 15배 정도 적게 받는데 초콜릿은 똑같이 사 먹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필리핀 사람은 노가다 하루 일당 해가지고 햄버거 하나 사 먹으면 끝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한국은 햄버거 세트를 10몇 세트를 먹어주십니다. 그러면 필리핀은 한국 비해서 지금 초하이 인플레이션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한국이 세진장이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되면 그러면 필리핀 같은 데는 100배인 거라, 100배.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상황이 1922년도 그 독일 상황과 똑같아요. 어려우니까 돈을 마구잡이 찍어내십니다. 그런데 괜찮을 텐데 돈 많이 찍으니까 이 통제가 안 되는 거라. 인플레이션 올라갔습니다. 빵 하나에 3,000원이면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지난 뒤에 1,000억을 가져가야 빵 하나 사 먹습니다, 여러분. 그 현상입니다. 재밌기에 미국 FRB에서 연내에 금리 인상하겠다고 그랬는데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했습니다. 한국 경제사상 유일하게 2%대 갔다가 1.75%로 내려갔습니다. 한국에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막 광고하지. 뭘 광고합니까? 전세금 너무 비쌉니다. 그래, 집을 사라는 거라. 금리가 낮지. 그러면 금리 낮으니까 돈을 빌리도 이자가 작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자가 작으니까 전부 다 비싼 전세 안 하고 집을 사려고 마음 먹는 거라 다 집 삽니다. 여러분, 유럽하고 하나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 은행에서는 8%, 7% 이자 받는데 다른 데 가면 4%, 5%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갈아타는 거라. 자, 이자가 7%에 내다가 이자 3% 해줍니다. 그러면 7%에서 3%에 돈 빌려가지고 7%에 돈을 갚아줍니다.
그러면 돈은 더 빌리고 이자는 똑같이 내는 거라. 결과 뭐 만듭니까? 다 빚을 만듭니다. 전부 빚지가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금리를 낮출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사회의 경제 기반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모든 사람 속에 돈이 많이 주게 만드는 거라고. 수익을 창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거꾸로 합니다. 금리 낮춰가지고 장난치는 거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1920년대에 미국의 농부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땅 없는 사람 없었고 전부 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에서 엄청난 산 이자로 신용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마구잡이로 쓰는 거라. 안 써도 되는데 너무 이자가 사니까 그래서 돈 빌려가지고 다 삽니다. 집에 모든 거 다 사놓고 새 차 사고 다 하다가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바로 돈 회수합니다. 여러분 통화를 어려울 때에 돈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돈이 많으니까 잘 모르지. 그런데 한순간에 돈을 전부 다 양적 축소를 합니다. 돈을 다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돈 갚으라 하면 문 닫았습니다. 그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한국의 경제 상황이 모든 사람 돈 빌려주고 그 돈 가지고 전부 다 집을 사게 만들면 금리 오르지. 그럼 깡로 다 찹니다. 그 집 때문에 꼼짝 못하고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방법은 집 내놔야 되는 거라. 다 넘어갑니다. 미국 경제 대왕등에 미국의 토종은행들 그래가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한국 경제가 금리 낮춰가지고 집 사랍니다. 좀 한국이 캐시앤캐시 이 사채업자가 하는 이 로봇성이 애들 모르는 애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름만 주고 전화번호만 주면 300만 원 기본 대출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이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잘 못하면 돈 빌렸다가 돈 못 갚지 이게 이자에 붙어가면 집안에 모든 빨간따기 붙여가지고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 깽피도 그런 깽피 없습니다, 여러분. 밤에 집에 찾아가지고 공간 놓고 시간마다 전화해도 공간 놓고 사채 딱 걸리면 끝입니다. 끝. 사채 안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지금 사채 쓰라고 온 TV 그리고 신문에 잡지에 여러분 지금 한국 대학생 가운데 빚 없는 애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애는 학자금으로 빚지기도 하지만 돈 좀 못 살아거든. 그러니까 300만 원 빌리는데 그러지 말고 이 500만 원 빌려가라. 이자는 게 비슷하다. 그래 딱 빌리지. 대학생이 뭐 돈 갚습니까? 이게 좀 잘하면 3천, 5천, 1억 팁니다. 국가가 개인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익 창출을 만들어서 돈을 지주게 만들고 여러분 사채딱 한번 걸리면 지옥입니다, 지옥. 그걸 방조하는 거라. 왜 그럴까요? 이거 여러분 국가가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이거. 그러면 빚을 져가지고 집 사지. 그러다 금리 오르고 돈 걷어들이고 나중에 돈 갚으라 뒤밀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가 내일 28개국 EU 공동체 의장단이 모여가지고 각국의 정상이 모여가지고 정상회담합니다. 그리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그리스가 지금 제가 알기로 GDP의 160%입니다. 160% 부채가 있습니다. 한국의 120%입니다. 이탈리아 130%, 스페인 140%. 그러니까 한 해 예산보다 여러분 이자가 빚이 더 많은 거라. 그러니까 빚으로 나오는 이자가 각 나라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탈리아도 이탈리아 그 길쭉한 반도인데 그 동쪽에 있는 그 아름다운 해변에 EU가 하나 되고 난 다음에 각 나라마다
이자, 산이자 모두 은행에 찾아가지고 전부 다 돈 빌려가지고 호텔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자가 살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 투기합니다. 쓸 때인데 돈 쓰는 거라. 그 돈 다 잠기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빼도 박도 나옵니다. 빼도 박도 나와요. 한국에 가계대출이 100% 됩니다. 그런데 한국 가계대출의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 50대가 빚을 지면 못 갚습니다. 50대가 빚 지면 자식 교육 내지 장가집 보내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후자금이 필요한 거라. 그런데 50대에 어떻든 빚을 지면 이걸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거의 대부분 가계대출이 50대가 태반입니다. 태반. 그러니까 가계대출을 해가지고 상환 능력 있는 사람이 10%밖에 없습니다. 상환 뭐합니다, 여러분. 그래 계속 이자로 돌리는가 돌림받기 하든지 걔도 돌립니다. 그리고 사오정 알지? 40대, 50대에 일 그만두고 어디 갑니까? 할 거 없습니다. 그거 잡니까? 프랜차이즈 개업하는 거라. 여러분 개업하면 70% 망합니다. 한 10%에 15% 버티다가 망합니다. 살아 생기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 것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하는데 프랜차이즈도 한 10년 전에 한국에다 굉장히 광고했습니다. 왜요? 이거 굉장히 이런 경제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거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에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 올리겠다는데 한국 은행은 금리 인하했습니다. 사상 초율의 1.75% 낮췄습니다. 지금 대략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할 거로 봅니다. 왜? 미리 얘기했거든. 그러면 자 보십니다. 한국에 많은 외자 투자받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자 더 준대요. 그럼 한국에 돈난 투자가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돈 다 빼가는 거라. 돈 빼가면 한국 경제 마비됩니다. 그런 방법은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된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줘야 여기 남아있는 거라. 그러면요. 금리, 여러분 초저금리가 이걸 지금 미국의 대통령 실물 그룹의 자문위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 붕괴 중이랍니다. 마지막 불꽃놀이 한대요. 무엇으로? 빚 갖고 해요. 이제 빚 가지고 불꽃놀이 합니다. 그리스가 그리 빚이 많은데 이번에 그 치프러스 총리를 통해 가지고 국민투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구제금융 안 받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웃깁니다, 여러분. 이걸 논평인데 뭐란 논평인가 하면 빚을 진 집에 은행이 액션을 취하려는데 집안 식구를 의논합니다. 할매, 아버지, 엄마, 자식들 모여가지고 우리 붙잡고 절대 하지 못하게 만들자. 집안 식구가 결계해가지고 결제행위로 은행 통보합니다.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리스가 그래하고 있는 거라. 우리는 우리 가족 결정했으니까 은행 너 꼼짝 마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배째라 이 말이거든. 2011년도 말씀 받다가 이거 좀 이상하지. 그래도 이거 좀 들으시고 이 시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제 셋째 인재양이 어떻게 올 것인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조금 있다가 넷째 인재양, 다섯째 인재양이 어떻게 올 것이며 주님 재림이 올 것인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잘 들어놓으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가 너무 젊은요. 지금 은행이 내가 은행에 돈 넣지 내 돈이 어디 있는가 모릅니다. 전세가 다 흩어지는 거라. 물건 물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세강의 복지국가 캐나다가 GDP 대비 120% 빚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물건 물리거든요.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경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수 자본으로 자기 자본으로 돈 빌려주지 않았거든. 전부 다 빚 가지고 빌려주지 않았거든요. 넘어지면 하나 무너지면 연쇄 도미노 현상으로 전 세계 경제 다 붕괴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리 되어 있을까요? 저 그리도가 등장할 때에 세계 경제는 마비됩니다. 그래 저 그리도가 등장하는 거라 세계은행이 등장해가지고 세계은행이 온 세상을 정복합니다.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일어날 현상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데나리온이 밀라는데 이 현상은 분명히 오게 되는 거라. 언제 올까요, 여러분? 지금 보면 지금 전초조입니다, 전초조. 금리 인상이 되면 얼마나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배치라 그러는 거라. 그리고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11년도 11월 달에 오바마가 날아왔습니다. 돈 빌려주라고. 메르켈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치브레 총리가 푸틴과 만나고 웃으면서 찬전합니다. 너가 내 관세하지? 그럼 간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리스가 러시아에 붙으면 이건 문제가 되거든. 그 집안 단속 때문에 절대 그리스가 러시아에 못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계속 돈 빌려 압력하지. 메르켈 총리가 울었대요. 오바마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 그때 140억 유로 빌려줬습니다. 제가 한국 돈으로 계산해보니까 한국 돈 200조 대다. 그것도 코끼리 비치겠습니다. 며칠 못 버팁니다. 그래 지금 배째를 했는데 자 내일 유럽의 28국의 정상이 모여가지고 그리스가 떠나갔습니까? 이거 뜨거운 감사거든요. 내치면 내치고 싶은데 내치면 빚을 상환을 뭐 하는 거라. 그럼 또 안고 있지 않으면 거기다 또 돈을 빌려줘야 되네. 여러분 제가 말씀했지만 적그리의 정체가 뭡니까? 표범머리에다가 사자머리에다가 곰머리에다가 짐승머리 있습니다. 그런데 표범머리는 4개지에 표범 쪽에서 4적용이 노는데 지금 메르켈 영국 독일 총리가 지금 28개국 1호 공동장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도력이기 때문에 즉 그리스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메르켈 총리 입만 보고 있다는 거라. 왜요? 독일이 지금 힘이 제일 좋거든. 독일의 경제가 제일 좋습니다. 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이제 결정나는 걸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내일 결정나는 대로 전 세계 파동이 분명히 있을 거로 봐집니다. 그리고 자 6장 보십니다. 5절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십니다. 내 진을 떼실 때 내가 내 제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게 뭔가 제가 설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은 영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영적 존재로 말로 좀 한데 어떤 영적 현상이 들어오는 거라. 들어오면 지구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진 그 영이 나가면 사망이 따라옵니다. 사망이 따라오는데 그 뒤에 음부 지옥이 따라옵니다. 이 말이 가는 것보다 전부 다 죽음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자 9절 봅니다. 5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물어 가로되 언제까지 우리의 신원을 갚지 않습니까? 하니 음성이 들리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6장이 왜 중요한가 보니까 저는 그전에는 인장 끝나고 난 다음에 나팔장 끝나고 난 다음에 대접 재앙이 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장은 인을 뗄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을 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을 떼는데 초창기 떼고 그 다음 천사가 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장은 계시록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사람이 순교 피 뿌릴까요? 순교자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거라. 언제 뿌릴까요? 언젠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적 그리스도가 놓으면
경비 안 하면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엄청난 순교자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 한번 보십니다. 자, 13절 보십니다. 12장.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용이 하늘에 쫓겨났습니다. 자, 7절 보십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뱀, 마귀라고도 하는 자라. 자, 보십니다. 이 뱀이, 사탄이 하늘에 쫓겨납니다. 왜 쫓겨날까요? 12장 되니까 여자가 난 남자가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가면 미가엘이 용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라. 쫓겨났는데 용이 이 땅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난 남자 난 여자를 핍박하는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여자는 남자를 난 여자입니다. 그러면 교회일 수 있고 더 앞에 나아가면 이스라엘 수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용이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 보십니다. 큰 독수리 날개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국의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곳으로 날아갑니다. 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 여자는 이스라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독수리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땅에 들어가지고 3년 반 동안 지냅니다. 그러면 자, 밑에 보십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결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자, 보십니다. 정리합시다. 사단이 계시록 12장 지나면 언젠가면 이 땅에 제3차 대전으로 지구 3분의 1이 죽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용이 이 땅에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이스라엘 핍박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해를 못 입히게 만드니까 이 용이 사탄이 예수 믿는 자를 대상으로 싸우려고 썼습니다. 보십니다. 여러분, 대환란은 왜 올까요? 마귀가 분냅니다. 마귀가 분내니까 그 다음 대환란이 오는 거라. 그러면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직접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 그리도로 세웁니다. 적 그리도가 뭡니까? 이 땅의 죄짓지에 이 땅의 죄전 악보다 더 악한 자를 세워가지고 이 땅의 악을 징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적 그리도 때리면 그거 다 끝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악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 그리도를 납니다. 그럼 왜 대환란을 올까요? 마귀가 하늘에 쫓겨나가지고 땅에 쫓겨나가지고 굉장히 분을 냅니다. 그리고 계명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과 싸우려고 서 있는데 바다 모래까지 서 있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놉니다. 눈 감은 적그리도입니다, 여러분. 사건이 그래갑니다. 그러면 적그리도가 이 땅에 올 때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 역사를 종 끝내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전에 12장 전에 제3차 대전이 있습니다. 자, 19장 봅니다. 9장. 13절 봅니다. 여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나팔 가진 여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바르드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써보십니다. 이때 전쟁되면요, 지구 3분의 1을 죽습니다. 그 어떻게 죽일까요? 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핵 전쟁이 나는데 이 전쟁이 어디 납니까?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서 전쟁이 납니다. 3태 제대는 어디서 난다고요? 유프라테스에서. 그러면 지금 이 강 유프라테스가 터키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반대 방향으로 바다로 놓기까지 모든 줄기에 따라 전부 다 아랍입니다. 전부 다 아랍권이 다 있는 거라. 근데 거기에 전쟁이 납니다. 거기 2만 명, 지금 2만만 2억의 군대가 올라갈 수 있는 나라는 몇 군데 없습니다. 첫째, 이슬람. 둘째, 중국. 셋째, 인도입니다. 세 나라 외에는 2만만 군대 형체도 올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적이니까 이슬람이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중국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여러분, 중국이 이제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었지. 어제 주가 폭락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왜 그런가 하면 이 일을 이른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유프라테스에서 전쟁이 나면 지구 3분의 죽을 수 있는 전쟁이 나는데 지금 미국이 유프라테 강에 약 15만 명의 기획사는 15,000인지 15만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15만 명을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주둔해놨습니다. 미국의 경찰 노릇하거든.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 딱 있으니까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셀 석유가 나왔습니다. 셀 석유가 뭔가 하면 이런 보통 석유는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파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석유를 빼오려는데 드는 비용이 15불에서 30불입니다. 그러면 운송비께 가져가지고 보통 60불 받으면 됩니다. 근데 셀 석유는 지하 땅 밑에서 모래가 섞여 있는 거라. 이걸 파내려면 가장 쉽게 해도 한 80불 됩니다. 한 배럴당 80불 걸립니다. 물 위에 있는 것들은 15불에서 30불은 되지만 셀 석유는 80불이 필요합니다. 중국에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미국인데 중국은 개발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셀 석유를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오펙보다 석유 양이 더 많고 석유 판매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랍권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미국이 돈도 없기 때문이긴 하지만 아랍에서 유프라테스에서 발을 뺍니다. 그 발 빼면 왜 할까요?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밑에 있는 예멘 때렸습니다. 물론 큰 전쟁으로 번지는 않겠지만 국지전은 계속된다 봅니다. 조금만 더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랍권에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습니다. 시아파는 모하메드 혈통을 따른 사람이고 수니파는 혈통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런데 모하메드가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를 통해서 문제가 갈등이 일어날 때에 수아파, 수니파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아파와 수니파는 이거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대표적으로 시아파의 대표는 이란입니다. 수니파의 대표는 사우디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이란은 항상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이 핵 가지면 이스라엘은 그냥 두지 않거든요. 지금 이란 가운데서 핵 기술 가진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핵화학자 있지. 아침에 출근한다고 시동 걸면 차가 터져버립니다. 집에 퇴근하고 불 켜면 폭탄이 터져버립니다. 기술자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 핵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죽여버려놨습니다. 이란이 핵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란이
북한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북에다가 그 많은 돈을 다 대줬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대신 핵 개발했습니다. 이란은 핵 실험할 필요 없습니다. 북한이 다 합니다. 그거 가져가지고 쓰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해놓고 핵은 우리가 손 떼겠다. 이제 경제제 풀어달라. 여러분, 이란이 석유를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핵을 손 놓겠다 하고 이제 경제제를 풀어놨거든요. 풀어놨는데 미국이 세일 석유를 많이 내가지고 세계 제1위 그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러니 아랍에서 발을 떼니까 아랍에서 수니파와 시아파 굉장히 위험해져 있습니다. 그 지금 유프라테스에서 미국이 손 떼자마자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기름 보니까 1,508세원입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기름이 약 2,000원 올라갔습니다. 1리터에. 근데 보통은 1,800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1,500원대입니다. 1,500원대. 왜 그러겠습니까? 석유가 사우디하고 미국이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석유가 많이 있으니까 땡 처리해가지고 이란, 오펙의 모든 산유국들이 힘을 뺍니다. 이런 힘 기록입니다, 지금. 미국이 석유 가지고 힘 겨루기 하니까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라. 미국하고 오펙하고 지금 치킨 게임을 합니다. 치킨 게임 뭔가 하면 열받은 둘이가 차를 타고 돌진합니다. 그 받쳐문에 둘 다 죽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건부근 쪽에서 핸들을 돌리지. 그럼 찍는 거라. 그럼 안세문에 박으면 둘 다 죽습니다. 지금 미국이 오펙 산유국하고 지금 치킨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유가가 얼마나 가는가 하면 11년도에 약 $100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3달러 내려갔다가 올해 $60 유지하다가 지금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지. 일반 석유는 60불 받으면 현장 유지합니다. 그러면 세일 석유는 120불 받아야 현장 유지하거든. 근데 120불 받았는데 지금 60불, 50불, 40불 받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일 석유 소된 모든 기업 전부 다 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니 죽고 내 살던 거라. 지금 미국하고 오펙하고 지금 치킨 게임 하고 있습니다. 그 혜택으로 우리가 지금 석유값을 낮추고 석유 낮으니까 모든 교통값이 낮아지니까 물가가 다 사집니다, 지금. 나 때 되면 튈 데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뭘 노리는가 하면 러시아하고 이란 노립니다. 이란 경제 어려움이 있지. 걔도 때리면 이란이 힘 못 쓰고, 그 다음 러시아가 50% 나라의 산업률 50%를 석유 팔고 가스 팔아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지금 때리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러시아는 작년 6월부터 죽을 죽입니다. 왜요? 돈이 안 들어오거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만들었지.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긴장시켜가지고 석유 팔아먹기 위함이거든. 러시아 사는 방법으로 여러 문제를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이란, 사우디가 이란, 사우디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손잡았습니다. 아랍권이 이스라엘과 손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프라tes 강 주변에 이렇게 물고 물리는 긴장관계가 굉장히 많이 심각합니다. 지금 국제적인 일 나는데 어떤 문제가 딱 생겨가지고 다 터지면 그때 제3차 대전 일어납니다. 그러면 22억이 죽습니다. 22억이 죽는데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핵을 한다거든. 핵 때리면 어디 떨어질까요? 전년은 마음고생 떨어지겠지만 필연적으로 떨어질 것은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핵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아마 아랍권 거의 절대는 안 당했나 봅니다. 그다. 여러분, 지금
저 그리도가 한 정부를 만들 때에 단일 종교 만듭니다. 종교 통합 안 되고 세상 하나 안 되거든요. 모든 종교에게 전부 다 종교 통합에 억압 엮고 있습니다. WCC가. 제일 반대할 팀이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타협 안 하거든. 어쨌든 유프라테스 강에서 전쟁을 나오면 아랍권에 굉장한 타격이 갈 거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2차 대전을, 제3차 대전을 이룩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내년에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정리해주고 있는 사건이 많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3차 대전이 몇 년 있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6장을 봅니다. 자, 9절에 다섯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 피를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 피는 언제 뿌릴까요? 제3차 대전 이루고 난 다음입니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경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죽여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 되기 전에 반드시 제3차 대전은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봅시다. 미국이 석유를 팔면 태평양 통해가지고 일본을 통해가지고 생구토 열도입니까? 그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 지나가는데 중국과 마찰이 있거든. 그런데 일본이 미국 대변에서 중국과 싸웁니다. 그럼 미국은 일본이 그래 이쁜 거라. 근데 한국은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여러분 한국은 좀 어렵습니다. 한국은 미국 등 돌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중국도 등 돌릴 수 없거든.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도 눈치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광해가 중국에 명령받고 후금과 전쟁으로 갑니다. 그런데 광해가 뭐라는가 하면 어떻게 내 백성을 우리와 관계없는 나라와 전쟁에 피 뺄 수 있는가 해서 후금 왕이 편지 보냅니다. 나는 당신 나라하고 살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국제관계 때문에 보낸 것이니 우리 나라 치지 마시고 우리 군대도 당장 치지 않을 겁니다. 때가 되면 돌아가겠습니다. 편지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후금과 전쟁을 했던 모든 병사들은 후금이 안 쓰는 거라. 그러니까 광해는 자기 나라 백성을 죽이지 않고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좀 한국 그래야 됩니다. 미국, 중국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쪽 열도의 전쟁에서 한국이 개입 안 하거든. 미국에 볼 때 한국이 밉습니다, 여러분. 니와 가면 너 편들어라. 니 석유 안 사가나? 니 혜택 안 보나? 한국은 무임승차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하는가 하면 일본말 잘 들어줍니다. 지금 아베가 미국 등에 없고 막 설치지. 엔저를 만들어가지고 한국 현대시에 산업품은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도요타도 한 대 파면 돈 억수로 많이 납니다. 한 대 파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엔이 굉장히 가치가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하나만 사도 굉장히 이익이 많은 거라. 거기에 반해가지고 한국이 원가 조정하는데 미국이 너 가만히 있어. 그랬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한국이 3번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걔도 3번 니 꼼짝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골목대장입니다. 그 지인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본은 전부 다 어떤 데 놔두고 한국은 딱 말놓고. 왜요? 한국은 밉거든 지금. 일본은 지금 미국이 힘이 별로 없습니다. 도구대 전쟁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동북가 일본 통해 가지고 방어력을 개선하기를 원하는 거라. 여러분 한국은 위치가 중요하지만 미국은 중요한 위치를 막는 방어선이거든. 그게 미국이 볼 때는 일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일본이 N조로 저렇게 설치도 봐주고 한국은 조금만 하면 땡문 다 때리고 딱 조심해야 되랍니다. 그럴 때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제 교류가 중국이 지금 한국에서 1위지. 중국 무시 뭐하거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한국은 억수로 어정쩡한 자세를 놓고 있으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일본이 심각합니다. 전면전으로 갈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진짜 풍년 당한 거라 언제쯤 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코앞에서.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 고비 넘어가게 될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를 볼 때에 한국이나 전 세계나 굉장히 위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체 인재학의 저항식 말을 놓는데 다제 인사이에 그 사이가 뭐가 들어온가 하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내일 당장 전쟁은 안 나겠지만 굉장히 많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이야기 좀 합시다. 얼마 전에 유승민 의원이 한국에 쿠데타를 했습니다. 잘 모르지. 제가 뉴스를 많이 봐도 그건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되고 난 다음에 뭘 얘기했는가 하면 이제 당이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청와대가 지배해야 됩니다. 근데 당이 지배한다 그러는 거라.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뭘 얘기했는가 하면 사회 경제 체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에 국회법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법이 뭔가 하면 한 달 전에 의원총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고 접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난 뒤에 유승민 의원이 갑자기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청와대 살고에 그 공무원 연금법 그 통과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을 해달라는 거 그거 안 해도 괜찮다. 공무원 연금법 안 해도 되니까 절대가 막아라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국회법이 뭔가 합니까? 이 뭔가 하면 한국은 민주주의로서 삼권 분립이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국회는 입법입니다. 법을 만드는 의회거든. 그러면 사법부는 그 맞는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이 사법부고 행정부는 정부 기관을 통해서 나라 전반의 행정부 일을 이루어갑니다. 이 3권력이 분리되어 가지고 하나가 되는데 지금 한국은 의회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이 뭔가 하면 행정부 수장의 모든 것들을 감시 감독하고 안 되면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냥 식물 대통령. 그 대통령 권한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유승민 의원이 그거 통과시킵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지. 그런데 왜 거부권하면 대통령직을 지금 위태롭게 만들거든. 민주주의 뿌리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그런데 그걸 통과시키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분개하면서 이거 굉장히 성토하면서 거부권 내놨습니다. 거부권 내놓으면 국회의원이 모여서 3분의 2 이상 그것을 통과시키면 그 법도 통과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통과를 못 시키는 거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층 30%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몰아내고 그거 던지고 정치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어제 보니까 박근혜파가 50명에서 105명으로 늘었습니다. 왜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 힘을 썼거든요. 겁했거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사퇴했는데, 여러분 유승민 의원은 전두환 때에 실세 중에 실세로 자리 잡았던 아버지 아들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보니까 좌파입니다, 좌파.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만드는 거라. 그 속에서 대통령 10년간 만들어 놓고 지가 모든 의회에서 국회에서 모든 정책을 다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이원 건법을 서기로 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호주가 전쟁 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들어올 때에 야당 여당이 권력을 같이 가진 걸로 만들었습니다. 여당 60%, 야당 40%입니다. 그러면 야당이나 여당이나 국회는 전부 다 권력을 갖고 있는 거라. 당 바뀌지. 체제가 바뀌면 그래도 40%는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갖고 있으니까 지금 호주 가운데 50% 이상이 그것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한국을 그래 만들겠답니다. 그러면 여당이 60% 권력 가지고 야당이 40% 가집니다. 그러면 여당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경제 챙겨야지 돈 챙겨야 되거든. 그러면 돈 챙기고 그럼 야당은 뭐가 되겠습니까? 힘쓰는 거 다 가지지. 그러면 그래 있다가 또 정권 바뀌지. 그러면 20% 떼주고 저는 40% 갖고 야당이 여당 되면 60%, 20% 더 주면 되는 거라. 그러면 한국 모든 권력 기반을 국회에서 갖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 분은 안 아십니까? 이거 잘 모릅니다,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세게 놓으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두고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유승민 의원이 그만두는 것을 거부하다가 지금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기를 몸통은 꼬리가 유승민이고 몸통이 뭡니까? 금방 누구라 했으면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예, 김무성이가 몸통이라 봅니다.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 내두고 의회에서 국회에서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하겠다 이 말이거든. 여러분 왜 그런 게 나올까요? 우리는 보통 모든 정치인들은 지금 세계 정부에 잡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통해 가지고 한국 정부가 아까 말씀했지만 경제 거꾸로 가는 거라. 경제 활성화시켜서 위해서 모든 사람 속에 수입이 증가하도록 만들어낼 건데 금리 낮춰가지고 전부 다 빚더미지게 만드는 거라.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수상한 거라, 이거. 이게 저거로도가 모든 나라 경제 깨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미국에서 그랬고 모든 나라가 했는데 그 방법이 한국이 하고 있거든. 박근혜 대통령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유승민하고 김무성 통해가지고 국회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라. 다시 말하면 빨개도 그건 빨개 없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좌파 세력에 하고 싶은 모든 일 전부 다 40% 권력 가지거든. 그러면 경제장관 여당 가지고 그러면 치안부 야당 가지고 그러면 저끼리 다 해먹겠다는 거거든. 대통령 권력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박근혜 대통령이 2년 반 남았거든요. 조금 지나면 램덱에 걸립니다. 2년 반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일 좀 하게 되려고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여러분 법 하나 통과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50개 법안을 한 시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논란입니다, 논란이라.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일 좀 해보자 할 때 국회가 나서가지고 전부 다 발목 다 잡아놨습니다. 근데 한 시간 만에 50개를 통과시켜놨습니다. 41개가 그렇습니다.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일을 뭐 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일을 뭐 합니다. 앞으로 한국에 떠드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보고 새누당하고 갈라지랍니다. 같이 못 가나. 정치 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말 듣고 있지?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세게 나니까 지금 딱 숙이고 있습니다. 부동층 30%였거든. 그거 던지고 정치 뭐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설모가 있거든요. 그 힘 빼는 작 갖다가 좀 더 지나면 레임드 현장에 딱 빠지면 모든 정치 권력 다 갖겠다는 거거든. 여러분 한국 국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의 뿔을 흔드는 것이고, 법을 저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라. 그럼요. 그들에게 저 걸도가 딱 가지.
그럼 깜짝 놀랍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한국 지금 정치 상황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통해가지고 한국 정치를 장악해가지고 적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국회 통해서도 역사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야당이나 여당이나 소통 이야기하지. 일 못하게 발목 잡아놓고 지금 대통령 식물 대통령 만드는 법안 만들어 놓고 소통하자 합니다. 이 골 때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은 지금 요거는 소통이 뭔가 압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고집불통이고 이 세상에 이런 대통령 없다고 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 못하게 다 막아놨거든. 한국 정치관이 만약에 그런 상황 넘어가면 60% 여당 권력 가지고 40% 야당 권력 가지지. 그러면 야당이지. 좌파 세력에 할 수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해주십니다. 그럼 한국 정치가 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한국은 세계 유일하게 의회가 상권의 모든 권력 장악하고 나라 저거 마음대로 자주하겠다 하겠다는 거라. 그 대표 얘가 오스트리아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회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지. 국민이 심판의 절을 원한다고. 이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이 그때 법무장관 보고 뭐라는가 하면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 결과를 판결을 왜 그려냈습니다. 여러분은 국회는 입법기관이지 사법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법부가 가지는 고유 권한을 지금 한국 모든 국민의 본 앞에서 뭐라는 거라. 왜요? 국회가 사법법 위에 있거든.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독재자가 전체 나라 장악보다 더 악한 것이 입법부가 나라 장악하는 겁니다. 한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했는데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이 사법보고 야단 치는 거라. 왜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종시가 한국의 모든 정책을 다 말아먹습니다. 장관들은 길거리 가다가 시간 다 하고 장관이 아이디어 뱅크에 어떤 조언을 못 받는 거라. 정책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정책이. 이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문제가 나지 이번에 메르스나 세월호사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팀 모두가 빨리빨리 결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1차 천지로 나가야 될 건데 그건 뭐합니다. 왜요? 장관하고 기관장하고 만나지는 뭐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맞아 국회가 세움시 내려가지. 그리고 한국 행정부는 모든 장관들은 다 잡힙니다. 억수로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보십니다. 국회가 장관을 경질시키고 바꾸고 야단칩니다. 그럼 대통령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럼 사람이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국회의원 찾는 거라. 국회의원이 전부 다 똥덩어리 됩니다. 이거야 쿠데타입니다, 이거. 이번에 한국에 일어나는 정치적 문제는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그런데 오늘 나중에 집에 가서 뉴스 한번 들어보자 뭐라는가. 거기 노는 학자들이, 거기 노는 정치인이 뭐라는가. 전부 다 다른 말 합니다, 다른 말 여러분. 진짜 본질이 한국 상권을 전부 다 말살하고 의회가 권력 다 가지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입 하나 뻥끗 안 합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입 바른 소리 한다고 소문 났거든요. 이번에 들어보니까 조선에서도 입 바른 소리 한거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 한국 정치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경제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래 갈까요? 전 세계 경제, 전 세계 정치 상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말씀 잘 받았습니까? 목사가 설교 안 하고 이 시대 이거 얘기하다가 좀 걸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왜 오전하는가 하면 주일 오후 예배 때 모든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한국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여러분 좀 한국 여러분 금리 오르면 한국 못 버팁니다. 한국 사람 못 버팁니다. 전 세계 못 버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 모든 계획이 악하게 돼 있고 모든 경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식량상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다, 방법. 왜요? 뱀의 후손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럴 때에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이건 뭐하지? 그러면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기억하십시오.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주님 못 만납니다. 제가 오늘 하던 말씀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의식이 깨어나고 의식이 시대를 보고 대처하고 어떤 시대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전부 다 깽판입니다. 깽판. 뭐 하나 바른 게 없어. 바른 게 없어. 그러니까 악의 무리가 뱀의 옷을 판치지에 그러면 정상을 전부 다 없애고 비정상 만듭니다. 그 끝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땅에 쫓겨나고 분낼 때에 대환란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시대 보셔야 합니다. 한국 보셔야 합니다. 정치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은 박근혜 정부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들어 기도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했지만 적그리스도가 서는 그 경제 법칙을 한국에다 서는 거 보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 위정자에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의회가 국회가 한국 권력 쥐겠다는 거 이거 정확히 아시고 이거 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까딱하면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뉴스 들어보니까 대통령 편에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력을 무효화시키는 의회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이거 TV에서 뉴스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경고심을 깨닫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